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불길은 서서히 잡히는 듯 보였습니다. 금융시장도 살짝 안도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어제 시장의 예측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내뱉은 이 짧은 한마디가 왜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밥상 물가를 뒤집어 놓고 나아가 여러분의 대출이자 영수증까지 모조리 바꿔버리게 될지 오늘 그 섬뜩한 나비 효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코앞까지 다가온 거대한 경제 쓰나미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낼 유일한 방주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자, 대체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채 기름을 넣고 점심엔 찌개를 사 먹고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 한 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그 속내 모를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 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분쟁을 마무리 짓지 않고 오히려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압박 쇼겠지라고 넘기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 차트를 보실까요? 이란의 핵심 원유 생산 시설이 타격받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시장을 덮치며 그동안 잠잠했던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배럴당 $100 선을 훌쩍 넘어버리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라는 월스트리트의 암울한 경고마저 쏟아지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피를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텍사스도 중동의 우방국들도 아닙니다. 바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수출 하나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우리 경제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지금부터 우리 경제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도미노 게임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중동의 모래바람에서 시작된 국제 유가 폭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미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순간 그 무시무시한 충격파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도미노를 거쳐 가장 마지막에 처참하게 박살나는 도미노는 다름 아닌 우리 서민들의 팍팍한 통장 장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멸의 도미노가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를 덮치게 될지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핏빛 궤적을 쫓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잠깐 꺼내보죠. 1970년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 그리고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기름값은 미친 듯이 뛰었고 물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트럼프의 이란 전쟁 지속 시나리오는 그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지독하고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졌다는 1차원적인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초강세 달러라는 무서운 괴물이 펄펄 끓는 기름통 위에 올라타 함께 칼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는 당장 꺼버려도 시원찮을 중동 갈등의 불씨를 고의로 살려두려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쇼라고 봅니다. 단순히 중동의 평화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패권으로 세계를 쥐고 흔들면서 동시에 글로벌 자금주를 미국 본토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위한 극도로 차가운 셈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할수록 눈치 빠른 전 세계의 돈들은 가장 안전한 최후의 피난처, 바로 미국 달러로 미친 듯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감에 쫓기는 돈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죠. 당장 외환시장의 전광판은 피를 흘리듯 시뻘겋게 물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늘을 뚫고 폭등하면서 우리 원화 가치는 문자 그대로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1,500원. 과거 같으면 국가 경제가 박살났던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뉴스 속보로 보던 끔찍한 숫자가 이제는 눈 떠보면 맞이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한폭탄 같은 도미노가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내 지갑을 터뜨리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수입해오는 기름값 자체가 비싸졌는데 빌어먹을 환율마저 폭등해 버렸습니다. 비싸진 기름을 가치마저 박살나버린 우리 돈을 온몸으로 짜내어 훨씬 더 처참한 바가지를 쓰고 사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는 퍼펙트 스톰, 두 개의 치명적인 경제 허리케인이 만나 만들어낸 숨 막히는 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수입 물가의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머리가 되어 기업들의 숨통을 끊고 우리의 목줄을 조여옵니다. 당장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전기세와 기름값이 폭등하고 부품을 나르는 물류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니 버티다 못해 결국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 가격에 그 손실을 얹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마트카트에 담으셨던 라면 한 봉지, 빵 한 조각의 가격이 내일 당장 말도 안 되게 올라가도 그 흔한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던 수출 기업들도 지옥불에 떨어지긴 매한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고환율이면 외국에서 우리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대박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이란에서 시작된 중동의 위기로 호르무즈 해협과 핵심 해상 운송로가 모조리 위협받으면서 글로벌 해상 운송로가 마비되었습니다. 배로 물건 한 번 나르는 데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더 무서운 진짜 문제는 바로 글로벌 소비 심리의 붕괴입니다. 앞에서는 유가와 환율이 합작해서 수입 원가를 더블로 뜯어내고 뒤에서는 전쟁의 공포로 지갑을 닫아버린 글로벌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는 수요 증발에 늪에 빠져버린 상황.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호흡기라도 달 수 있을까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은 도대체 지금 뒷짐만 지고 뭘 하고 있는 건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피가 마르는 곳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시중에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환율이 1,500원 지붕을 뚫고 날아가 버리니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당장 금리를 확 올려서 과열된 불을 꺼야만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터지기 일보 직전인 부동산 PF 부실 폭탄과 영글로 산더미처럼 쌓여 매달 이자 내기도 버거운 가계부채의 뇌관을 한국은행 스스로 터뜨려버리게 됩니다. 내수 경제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죽어가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숨통 트이게 해주려고 금리를 내리자니 앞서 말씀드린 달러 유출이 댐 터지듯 가속화되면서 1,400원 환율이 1,500원, 불 붙으면 1,600원까지 치솟아 날아 창고가 텅텅 비어버릴지 모르는 지뢰밭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독배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불타는 밧줄을 잡을 것인가를 강요받는 이 지독하게 잔혹한 딜레마. 그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시계제로의 거시경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15년 넘게 피 튀기는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위기를 목도해온 제 경험상 모두가 끝났다고 절망하는 폭락장의 공포 속에서도 진짜 부자들은 반드시 다음 번개를 기다리며 현금의 필요침을 꽂습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시장에서 반드시 쥐고 가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자산의 달러화입니다. 원화 가치의 끝없는 하락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내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달러 베이스 자산을 던져두는 것은 이제 재테크의 선택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생존의 필수 방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끈질긴 고물가 시대의 특성을 역으로 찔러버리는 인플레이션 흡수 자산으로의 과감한 재편입니다. 돈의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되어갈 때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 올라타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쥔 기업들,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배당을 쏴주는 우량 기업의 지분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파란불에 이성을 잃고 뇌동매매를 하거나
내일이면 가치가 떨어질 현금만 덜렁 쥐고 방구석에서 벌벌 떠는 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에 내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고스란히 갉아먹히라고 대문을 열어주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겉모습만 바꾼 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트럼프의 가벼운 입방정이 촉발한 중동의 모래바람은 결국 유가 폭등, 환율 급등, 가혹한 고물가라는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눈을 부릅뜨고 맞서 싸워야 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높다면 물에 빠져 허우적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법을 악착같이 배워야만 합니다. 위기는 자산을 빼앗길 위험과 부의 추월차선을 탈 기회가 합쳐진 단어라는 그 흔해 빠진 격언이 지금처럼 뼈가 저리게 와닿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 묵직한 사실들 앞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을 질끈 감고 이 거대한 파도가 그저 내 비켜 지나가기만을 요행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잔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마주하고 압도적인 파도를 딛고 올라타 불을 거머쥐는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의 치열한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팩트를 들고 오겠습니다.